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9일 토요일 JCM 모닝뉴스입니다. 울산시 체육회장을 뽑는 재선거가 후보 등록이 어제로 마감됐습니다. 3명의 후보가 입후보한 가운데 오는 18일 새 체육회장의 얼굴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이번 울산시 체육회장 재선거는 3파전으로 치러집니다. 울산시 보디빌딩 협회장을 지낸 김석기 후보는 지난 선거에 이어 재도전에 나섰습니다. 직전 선거에서 근소한 차이로 패배한 데다 학력 허위 기재로 선거가 다시 치러지는 만큼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디빌딩 협회장 18년이나 맡아서 봉사를 했고, 그래서 이런 좋은 경험들을 밑바탕에다 두고 어느 그 회장보다도 정말 봉사를 하는 그런 회장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김 후보는 내년 펼쳐질 전국체전 성공 개최를 우선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이 밖에도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엘리트 체육과의 조화를 약속하는 등 생활체육 강화 의지를 밝혔습니다. 직전까지 시체육회장을 지낸 이진용 후보는 이번 재선거에서 명예회복을 노리고 있습니다. 1년 넘게 수행한 회장 자리에 복귀해 지금껏 진행해온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각오입니다. 체육 회관 걸린 문제, 치료팀 창단 문제 등이 추진 중에 1년 8개월이 지났습니다. 남아있는 1년 2개월 안에 제가 했던 공약을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다시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후보는 과도기에 있는 체육회 법인화 정착과 함께 수익사업 마련 등 체육회 운영 안정화를 약속했습니다. 여기에 내년 열리는 전국체전의 성공 개최 등 직전 선거에서 밝힌 공약과 비슷한 내용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울산시 자전거연맹회장 임채일 후보는 체육회 개혁을 강조하며 새롭게 입후보했습니다. 체육회 고질적인 비효율 문제를 해결하고 실용적인 행정을 앞세운다는 계획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체육의 수장들이 결코 명예스럽지 않은 일하고 연관돼서 좀 쇄신해보고 싶은 취지에서 하여튼 출마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체전 한번 울산 체육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 그런 그 의지로. 임 후보는 두 후보가 공통적으로 제시한 전국체전 성공 개최 대신 체육회 소속 종목단체를 활성화하고 인기 체육인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 전문 체육인 육성체계 개선 등 행정적인 개혁을 앞세웠습니다. 새 후보는 오는 17일까지 선거운동을 벌이고 18일 체육회 단체 등에서 선발된 선거인단 454명의 선택을 받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영향으로 한정적인 선거 기간에 소견 발표조차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만큼 깜깜이 선거라는 지적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JCN 뉴스 김동영입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어제 내년에 울산에서 열리는 전국체전 준비를 점검하기 위해 울산을 방문했습니다. 어제 현장 국감에서 이채익 위원장은 울산이 전국 광역단체 가운데 문화와 체육, 관광시설이 가장 열악하다며 정부와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정주 국회의원은 전국 장애인체전과 관련해 선수와 장애인 관람객들을 위한 장애인 전용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을 대폭 확충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울산시는 내년 전국체전과 관련해서는 51억 원, 전국 장애인체전과 관련해서는 국비 11억 원을 증액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울산시가 울산공항의 확장 여부를 포함한 전반적인 시설 개량과 이전 등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항공전문기관에 연구조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울산시는 고호근 시의원의 울산공항 존폐 공개 토론회에 대한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울산공항 현황 조사와 문제점 분석, 시민의 안전과 항공교통 편의, 도시 발전을 위한 최적의 방안이 무엇인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년에 용역이 마무리되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울산공항의 미래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를 하는 등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어제 농소 외동 구간 국도건설 공사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송 시장은 손우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과 현장 관계자로부터 공사 진행 계획을 보고받은 후 안전한 공사 추진과 산업로 만성 정체 구간 해소를 위해 조속한 추진을 주문했습니다.
농소 외동 간 국도 건설 사업은 북구 천곡동 2회로와 경주 외동읍 9월이 9호 교차로 간 남북 축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957억 원이 투입되며 연장 5.9km, 왕복 4차로 규모로 2028년에 개통할 예정입니다. 울주군의 주요 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주군이 지난달 10일부터 17일까지 실시한 정책 만족도 조사 결과 주민들은 코로나19 대응 평가에서 85.5%가 잘했다고 답했고 군민 긴급지원금 만족도와 지급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또 가장 잘한 정책으로는 21.3%가 굴화 산재 전문 공공병원 유치를 꼽았고 가장 개선된 분야는 20.8%가 복지 교육 분야라고 응답했으며 이선호 울주군수의 직무 수행에 대해서는 75.6%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울주군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울주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90%, 온라인 조사 10%로 각각 진행됐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코로나19 분류를 해소하고 울산 시민들을 격려하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울산 시티 투어가 재개됩니다. 울산 관광재단은 지난 3개월간 코로나19로 시티 투어 운영을 중단했으나 운행 재개를 원하는 많은 시민들의 바람과 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운행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시티 투어 이용객들은 마스크 착용과 QR 체크 또는 명부 작성을 해야 하며 발열 등의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탑승이 제한됩니다. 일부 대면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던 울산 쇠부리 축제가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전면 비대면 축제로 전환됩니다. 축제추진위원회는 쇠부리 보건실험과 타악 페스타 등의 행사를 공식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송출하는 형식으로 축제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 쇠부리 축제는 20일 달천철장에서 진행하는 희망불꽃 점화식을 시작으로 24일까지 나흘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집중 취재 기자의 눈에서는 신세계와 중구청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혁신도시 부지 개발 계획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신세계와 중구청의 입장을 나타내는 말인 것 같은데요. 지난 8년을 끌어왔습니다. 울산 혁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 입장 차이를 보이면서 중구청과 신세계가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정필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 기자, 네. 지난 6월 신세계가 중구 혁신도시 개발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도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울산에서 이토록 이슈가 되고 있습니까? 네, 신세계가 지난 6월 28일 첫 번째 울산 혁신도시 개발 계획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네. 백화점이나 대규모 쇼핑몰을 짓겠다던 애초의 약속과는 딴판인 상업시설 3개층에 지하 7층, 지상 49층 규모의 오피스텔을 짓겠다고 한 겁니다. 오피스텔이요? 네. 원래는 백화점을 짓겠다고 했는데 오피스텔로 갑자기 바뀌니까 중구청의 입장에서는 먹튀다, 또 꼼수다라는 말들을 하면서 비판이 아주 거셌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중구청은 지난 8년여 기다림 끝에 발표된 계획치곤 너무 어처구니 없는 계획에 크게 실망했고 신세계를 향한 강한 비난과 함께 정현진 부회장의 공식적인 사과와 백화점 입점 계획 이행 등 4가지 요구사항을 신세계에 전달하고 9월 30일까지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신세계의 오피스텔 건립을 반대하는 여론은 울산 전체 지역으로 번져나갔고 반대 서명운동에 중구민 5만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네, 특히 울산 시민들은 8년을 기다려왔어요. 네. 그래서 좀 실망감이 컸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중구청이 답변을 요청한 것이 9월 30일까지인데 그 전인 9월 16일에 신세계가 갑작스럽게 새로운 계획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전 6월 발표와 좀 달라진 게 있었을까요? 예, 달라진 점은 조금 달라졌는데 신세계가 지난달 16일 새로운 혁신도시 개발 계획안을 발표하면서 오피스텔은 그대로 두고
상업시설만 2개 층 늘려 울산 최대 규모로 조성하겠다고 한 겁니다. 최대 규모요? 네. 네. 단순하게 보면 상업시설 2개 층만 늘어났을 뿐 지난 6월 발표한 계획과 달라진 게 없는 겁니다. 또 상업시설을 13,000평 이상 규모로 울산 지역 백화점보다 크게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네. 이 면적이 전체 면적인지 전용 면적인지 밝히지 않았다는 것을 문제 삼았는데 전체 면적일 경우 규모는 작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지 않았다는 건데 중구청의 입장에서는 이 신세계가 사업할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 하는 의구심도 좀 들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상업시설 계획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발표 역시 이 부분이 결여됐다며 사업 의지에 대한 진정성까지 의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구청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네.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에 또 한 번 크게 실망했습니다. 그러면 왜 신세계는 공식 입장을 발표하기로 한 30일 전에 먼저 갑자기 발표를 한 겁니까? 무슨 이유라도 있는 겁니까? 네, 굳이 9월 16일 급박하게 새로운 개발 계획을 발표할 필요성이 있었느냐에 대해 중구청은 2가지 측면으로 해석했습니다. 네. 먼저 박상민 의원이 정유경 신세계 총괄 사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하는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이를 무마하기 위해 국감 증인 신청 마감일인 16일 전에 새로운 계획안을 급조해 긴급하게 16일 발표했다는 것입니다. 네. 또 다른 측면에서는 9월 24일 계획된 중구청의 신세계 본사 방문을 무마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해석했는데 네. 국정감사 출석을 피하기 위해 발표했다는 것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신세계의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좀 묻어나는 급조한 개발안이다. 네. 라는 내용 같은데 갑작스러운 발표가 있었는데 박태환 중구청장은 본사를 찾아갔어요. 네. 그래서 좀 관계자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박태환 중구청장은 9월 24일 예정대로 신세계 측을 조금이라도 압박하기 위해 오피스텔 건립 반대 범시민운동 서명지를 전달했습니다. 네. 이와 함께 향후 계획 발표 시 지자체와 협의한 후 진행할 것을 요구했고 상업시설 규모와 구체적인 개발 계획을 제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박태환 중구청장도 찾아가고 또 여론도 거세지니까 신세계가 공식 입장을 약속한 날에 또 발표를 했죠. 네. 신세계 권상권 상무와 유병석 부장 등 임원들은 중구청을 직접 방문해 공식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네. 먼저 사업의 진행이 원활하지 않았던 점에 유감을 표하고 백화점 입점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등 국내외 유통 변화 등 사업 진행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오피스텔 건립 계획을 고수했습니다. 그리고 상업시설은 울산 최대 규모로 조성한다는 내용과 향후 계획 추진에 있어 지자체와 협의하겠다고 전달했습니다. 네, 코로나19 얘기 나오고 하지만 오피스텔 건립 계획은 변하지 않았네요. 네. 그러면은 중구청은 좀 실망스럽다는 입장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일단 진정성이 없고 상업시설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백화점 입점에 상응할 만한 시설 규모를 기대했지만 네. 그렇지 못했다는 것에 크게 실망하며 반발했습니다. 특히 백화점 입점과 관련해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고 한 것에 대해 대전에는 신세계 백화점이 입점해 있고 창원에는 네. 스타필드를 조성 중인데 왜 울산만 안 되냐며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단계별 대응에 나서기로 했는데 지난 6일부터 박태환 중구청장을 시작으로 릴레이 1인 시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단체 시위나 불매운동 전개 등은 신세계 결정권자의 인사로 업무 파악 시간을 주기로 하고 신세계의 추이를 보며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네, 1인 시위는 계속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금 보면 신세계 측이 어떻게 발표를 한 후에 중구청이 대응하는 방식으로 계속 진행이 되는데 네. 좀 중구청이 먼저 구체적인 계획안을 설립을 해서 제안할 수는 없습니까? 네, 중구청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먼저 밝혔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상업시설 계획으로 중구청이 신세계 측의 협의를 요청하는 것은 네. 백화점 입점 원칙을 중구청이 먼저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신세계 측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수준의 진전된 상업시설 계획안을 제시한다면 언제든지 협의를 위한 문은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울산 시민의 입장으로서 좀 가장 궁금한 부분은 상업시설에 과연 뭐가 들어설지 네. 이 문제인 것 같은데 신세계는 이와 관련해서 좀 얘기한 것이 있나요? 네,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업시설에 뭐가 들어올지 제일 궁금하기도 한데요. 신세계 측은 현재로선 상업시설에 어떤 매장을 넣을 것인지에 대해 결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러면서 건축 설계 이후에
세부 계획안을 가지고 중구청과 협의해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신세계 입장문에 보면 영화관이나 아쿠아리움 얘기도 나오던데 네. 그거는 정해진 건 아닌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세계가 올해 안으로 건축 설계를 시작을 하고 2026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제대로 진행이 될까요? 네, 우선 신세계는 공식 입장을 전달하며 사업 의지를 보였고 현재로선 건축 설계 이후 상업시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중구청은 구체적인 상업시설 계획을 제시하고 있어 올해 안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서로의 입장차를 해소하기 위한 협의가 조만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이 선거철만 되면 신세계 개발 계획이 단골 메뉴처럼 등장을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시민들은 사실 지칠 만큼 지쳤습니다. 지난 8년의 오랜 시간 동안 끌어온 문제인 만큼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서로가 만족할 만한 협의를 도출하고 사업이 시행되길 바랄 수밖에 없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세계 혁신도시 개발계획과 관련해 박정필 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울산의 한 중학교에서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주장이 나와 교육당국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피해 학생의 가족은 청와대 국민청원과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서 가해자의 처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현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울산 남구의 한 중학교. 이 학교 2학년 학생이 동급생으로부터 430대 정도의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자신을 피해자의 누나라고 밝힌 A씨는 SNS를 통해 하나뿐인 남동생이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에는 피해 학생 B군이 지난 8월 말부터 9월까지 가해 학생 C군으로부터 복부와 명치, 방광 부위를 6회에 걸쳐 총 430대 정도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거가 정한 규칙에서 이제 거짓이다 이러면 너 거짓말 했으니까 50대 맞아, 뭐 100대 맞아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 그 이제 뭐 맞는 대수가 이제 숫자로 이제 나왔겠죠, 그죠? 그래서 뭐 몇 대라고 얘기를 한 것 같고. 폭행 장소는 6회 중 4회는 학교 탈의실과 쉬는 시간, 점심시간을 이용해 폭행을 당했고 나머지 2회는 피해 학생의 집에서 폭행을 당했는데 이 중 1회는 A씨가 옆방에 있는 상황에서 일어났다고 전했습니다. A씨는 동생이 자신의 집에서 맞았던 날 옆방에 있었지만 소리를 전혀 듣지 못했다며 충격적이고 죄책감에 든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B군은 대장 관련 질병을 앓고 있어 정기적으로 대학병원을 가고 시간 맞춰 약을 챙겨 먹고 있는데 C군은 이 사실을 알고도 복부 위주로 폭행을 행사했다고 했습니다. 430대라는 폭행 횟수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은 C군이 때리기 전 몇 대를 맞을지 동생에게 예고를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사태를 인지하고 B군과 C군을 각각 불러 폭행에 대한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안 조사를 해서 교육청에 보고하고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개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청의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보낼 생각이거든요. 또한 16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진위 여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B군은 지난 3일 경찰에 C군을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했고 경찰은 조만간 C군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JCN 뉴스 이현동입니다. 보건복지부 주관 2020년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에 대한 시도 성과평가에서 울산시가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부분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울산시는 이번 평가에서 사회서비스 시장 확대와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노력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과 함께 내년 예산 인센티브를 받게 됐습니다.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은 지역 주민의 수요와 서비스 공급 자원을 고려해 지자체가 직접 서비스를 개발해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현대자동차 노사는 어제 시청 본관 7층 접견실에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울산지역본부에 후원금 3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전달된 후원금은 울산시 관내 학대 피해 아동과 가족의 심리검사와 치료비용 등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한편 울산 지역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지난해 1,402건에서 올해 8월 말 현재
2,094건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고 학대 피해 아동과 가족에 대한 심리치료 사업비도 지난해 6,800만 원에서 올해 상반기에만 1억 2,400만 원이 소요되는 등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구 학성동 행정복지센터가 도서관 등을 갖춘 행정복지 복합시설로 이달 말에 준공됩니다. 사업비 60억 원을 투입해 새로 지어지는 학성동 행정복지센터는 연면적 1,550제곱미터 지상 3층 규모로 1층에는 행정복지센터가, 2층에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실과 회의실이, 그리고 3층에는 도서관과 도시재생 현장 지원실 등이 들어섭니다. 특히 학예 고장 학성동의 지역적 특성을 살려 건물 외벽 등에 학을 형상화한 디자인을 적용했고 2층과 3층에는 주민 휴식 공간도 마련됩니다. 남구 3호동 와와 커뮤니티 하우스에 자리 잡은 철새 마을 도서관이 다음 달 10일 정식 개관을 앞두고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3호동 와와 커뮤니티 하우스 3층에 들어선 철새 마을 도서관은 최신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주민을 위한 복합 문화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특히 3호동 주택 밀집 지역의 50세 이상 주민이 48.8%에 이르는 점을 감안해 큰 글자 도서를 다량 비치했습니다. JCM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